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제가 위장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많은 구취 환자들도 만나 뵙고 치료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의 임상 노하우를 통해 얻게 된 굉장히 중요한 구취 관련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구취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봤지만 대부분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구취의 원인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치료 방법은 뭐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해본 정말 구취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구취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아오셨던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자, 이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취 때문에 장기간 불안감과 걱정에 빠져 있으시고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을 받고 있으신 분. 두 번째로 구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시술을 받아보았지만 크게 호전이 없으셨던 분. 마지막으로 정말 이 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구취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취 진료가 굉장히 발달한 일본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진취증과 가취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진취증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입냄새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무슨 구취 측정기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입냄새가 난다는 것을 주위 사람이 모두 인식할 수 있고 가까이서 대면하면 바로 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입냄새예요. 그러면 가취증이라는 것은 뭐냐? 가짜 할 때 가짜를 쓰는 것인데 가짜 냄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입냄새가 나는 정도는 미미한데 자신의 입냄새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증상을 가취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취를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서 스스로 내가 가취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 입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랫동안 구취 때문에 고민을 해오신 분들에게 가취증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내가 이걸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것이 내 몸에 어떠한 영향을 줘서 그것이 특히 구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진취증, 실제로 입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왜 입냄새가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타액, 침은 그 자체로 정화 기능이 있어요. 타액의 성분이 대부분이 물이고 거기 안에 이제 면역 물질들도 있고 해가지고 입안에 세균도 죽이고 음식물 찌꺼기도 씻어내고 합니다. 그런데 타액 분비 기능이 저하되면서 입이 잘 마르는 분들은 구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받고 이 구강 주변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 침샘이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이제 좀 손상이 돼서 타액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입이 너무 마르고 백태도 너무 심하게 끼고 구취도 나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타액이 잘 안 나오니까 이분은 식사까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연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삼키는 게. 침이 잘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입이 쫙 말라버렸으니까 구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인분들,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 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액 분비도 제대로 안 되고 타액이 맑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가래도 많이 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특유의 구취나 채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내가 심하게 과로를 하거나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거 고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입이 건조해지면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조차 그래요. 이게 생리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치주염이나 편도결석이나 충치 등으로 구취가 발생할 수 있고 위장장애가 심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가취증 환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들이 걱정하는 구취의 어떤 원인의 지극히 일부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제가 가취증 환자, 실제로 입냄새가 나는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걱정하는 환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단은 구취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구취가 나니까 당연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진취증 환자, 정말 진료실 들어오면서부터 냄새나는 분들은 구취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또 치료하면
하면 좋아지세요. 아까 그 방사선 치료받고 타액 분비 기능이 굉장히 떨어졌던 환자분, 제가 한 달 치료하니까 타액도 잘 나오고 백태도 싹 없어지고 식사도 잘 하셨습니다. 당연히 구취도 없어졌죠. 그런데 가취증 환자들은 어떠한 시술이나 치료를 받아도 계속 불안해요. 그분들은 자기가 구취가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원인을 찾아서 여길 가고 저길 가고 합니다. 그래서 편도결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편도 제거 시술을 받고 혀 클리너 그 기구를 사서 매일같이 백태를 여러 번 닦고 양치를 하루에 7번, 10번, 12번을 하고 수시로 가글을 하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구취가 난다. 항상 불안하다. 사람들이 날 피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90% 이상이 가취증입니다. 자, 가취증 환자의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취에 대해서 걱정을 시작하게 된 시기가 한 80% 이상이 10대, 20대 초반 정도예요. 10대 이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직 어릴 때 다른 사람에게 구취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구취가 있다고 걱정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된 것이 원인입니다. 자, 가취증 환자의 세 번째 특징. 구취 측정기기로 측정을 해보면 구취 유발 성분이 아예 검출되지 않거나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검출되더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 수준 정도만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세요 하고 코를 들이밀고 맡아봐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취증 환자는 자신의 구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요. 한마디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측정해보거나 맡아봐도 냄새가 나지 않는데 환자 본인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러한 가취증의 어떤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도한 걱정이 원인입니다. 노심초사가 원인입니다. 과도한 걱정과 긴장을 하면 건강한 사람도 교감신경계가 항진돼서 입이 마르게 되고 얼굴 쪽으로 열이 뜨게 되고 소위 말하는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생리반응입니다. 그런데 가취증 환자는 이러한 그 걱정과 긴장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입이 마르고 텁텁해지고 얼굴 쪽으로 좀 열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서 자신의 어떤 숨 냄새가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엄청나게 더욱 긴장을 하면서 실제로 입을 더 마르게 하게 됩니다. 긴장을 시키니까요. 그러면 더욱더 불안감도 심해지고 실제로 원래대로라면 나지 않았어야 될 구취도 그 순간에 약간 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순환인 것이지요. 자,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객관적인 자기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치료, 처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취에 대해서 극심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리고 대인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나는 그 사람들처럼 그냥 불안 걱정이 많은 수많은 가취증 환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자기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은 착각, 사람들이 구취 때문에 날 피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런 것 같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얘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물을 갖다 준 사람이 있다든지 사탕을 건네준다든지 내가 얘기할 때 이렇게 코를 막는 것 같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다 똑같이 하세요. 본인들은 분명히 내 구취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확신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자신의 불안함이 과도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취증 환자의 걱정이 시작된 시기는 대부분 좀 어린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인가요? 한창 예민한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클 때입니다. 그때 어떤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입냄새가 날 때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았던 것이 트라우마가 된 게 원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엄한 부모님을 두셨던 가취증 환자들도 좀 있고요. 부모님이 엄하시지 않으셨는데 스스로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 나는 냄새는 씻으면 되지만 입 안쪽에서 나는 냄새는 내가 씻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불안함을 형성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관대해지시고 세상에 나를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구취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자, 해결 방법 두 번째,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하라는 소리 너무 원론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일단 걷기는 아닙니다. 걷기는 불안장애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달리기는 불안장애를 호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것이 가취증의 원인이니까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장을 단련시키십시오. 강심장이 되면 걱정을 덜하고, 걱정을 덜하면 긴장을 덜하고, 똑같이 긴장하더라도 내 몸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타액 분비량이 심하게 줄어들거나 입이 마르거나 텁텁해지지 않습니다. 셋째로,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우면 입마름, 불안감, 상열감, 얼굴로 열이 뜨는 거,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진액을 보충하는 한약 치료를 받으십시오.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한 해결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객관적인 자기인식.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수년 이상 동안 계속되는 구취 불안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1년 이상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구취에 대한 자기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인식을 하지 못하고 꾸준한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치료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취 때문에 내가 장기간 고민하고 여러 치료를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년 이상을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구취 증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과도한 불안과 노심초사가 당신의 구강 건조감, 입안 내 텁텁함 증상의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구취는 심하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걱정하실 시간에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이런 특정한 유형의 구취 환자들이 구취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맞는 방법은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안심하시고 건강을 가꾸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